기본적인 구성학에 유래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 이런 것을 알아봤고요.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성학을 가지고 그러면 뭘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구성학의 효용, 뭐 활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리계통을 명학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명리도 운이나 대세운, 연월운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어떤 명학적인 부분에 좀 있다라고 하면 구성학은 이런 명학적인 어프로치 부분 하고 점학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이제 연반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대운이나 뭐 어떤 그 연운 이런 것까지도 보는데 연반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연월반 중심으로도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5세 단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기도 하고, 또 9세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연월반 중심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한 1세부터 5세부터 한 60세까지.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쭉 돌면 연 일반 중심으로 하면 한 바퀴 더 돌아요. 한 바퀴 더 돌면 60을 둘러 하면 얼마까지 돕니까? 120. 120까지. 예. 120까지 그 대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명리 가지고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뒤에 계속 붙여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큰 이런 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일시반 중심으로 이런 점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내가 뭔가 궁금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명리로 보는 것은 뭐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크게 보는 거고, 또 그리고 이런 점학이라고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돋보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거쳐진다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실상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구성학은 이렇게 그 내림차순이 있고 이렇게 오름차순이 있어요. 오름차순이. 이를테면 시반하고 일반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1에서 월까지 정도를 봅니다. 연까지는 잘 안 보고 또 기본적인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틀 같은 걸 보려면 연월 정도를 이렇게 봐요. 내려서 보고 이렇게 올려서 보고 오름차순으로 보고 이런데 보통 시반으로 보는 건 현재 내가 딱 우리 아들이 딸이 시험 친데 합격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시반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인 거야. 결론이 월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반이 시작이 좋아야 돼. 여기에 흉살, 뭐 파살, 안파살 이런 게 들어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연관이 돼도 왜 시작점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합격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격이 어렵다라고 하는 합격궁 같은 거 이를테면 큰 데 들어가는 합격궁 이런 거는 건궁, 건방을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문서운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구자화성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두 자리가 나랑 잘 뭐 본명성이랑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가 안파나 오황살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금방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순서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은 이런데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겠느냐? 그 다음 일반을 보는 거지. 일반을 보고 그 다음에 결론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왜? 시 일반이 보면 그거는 된다라고 보는 거지. 된다라고. 근데 시는 좋은데 일반이 좀 안 좋고 월반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중간에 과정 변화는 있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해서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점사 같은 거를 딱 볼 때,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몇 달 동안 그 육효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육효는 그때그때의 그 작괴하는 것이, 예, 천지 기운이, 예,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기운이 음기가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육효라고 하는 6가지 효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거기에 자부재관이를 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륭이나 어떤 호응 이런 거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이런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학문하고 조합이 됐을 때 효용성이 더 극대화된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반의 순서 흐름에 따라 가지고 큰 대국적인 틀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안사안별로 디테일한 부분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취업이나 합격, 성패기륭, 성패기륭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경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사법은 기본적으로 내 본명성이 연의 본명성하고 월의 본명성이 어떻게 방향이 매칭이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부모든지 배우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더 디테일하게 보고, 이렇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런 육친 관계도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리로 보면 우리가 그 월지궁, 월주를 부모, 형제궁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부모, 형제, 나머지 궁성에 따라서 해석하는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들, 딸도 장녀에서부터 최소한 6명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조금 더 그냥 예를 들어서 막내하고 큰 애하고 장남, 장녀하고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운하고 연운.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5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9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60세까지 할 수도 있고 120세까지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뭡니까? 앞서 시간에 봤던 그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 궁과 그 궁을 왔다 갔다 하는 수의 관계를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궁에 아까는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월반을 합하고 일시반을 합하고 두 개 반을 합해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더 의미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래서 각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조합을 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좀 베리어블하게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가택, 또 뭐 상가, 이런 뭐 교통사고, 관제 소송, 임신, 계약, 임신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계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참 명리로 보면 좀 두루뭉실한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딱 안 찝어져. 근데 여기는 일단 구나 이런 게 안파살 딱 먹고 그 궁이나 숫자가 딱 깨지고 이러면 어렵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다.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합격, 직장, 또 이렇게 분실이라든지, 하다못해 강아지 잃어버린 거, 핸드폰 잃어버린 거, 뭐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잃어버리고, 뭐 어디가 있고 찾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연월, 그러니까 시, 일, 월반까지를 쭉 추론을 해서 그거를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그 숫자의 궁이 들고 나는 거를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선거 같은 거, 부동산 거래, 금전 거래. 그러니까 명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훨씬 좀 그 사안별로는 좀 디테일하게, 적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들의 효용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내정법이나 특히 이제 취기법 같은 거, 취기, 개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건강치 않은 사람이 있다. 병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완쾌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6kg 봐도 예전에 나왔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더 명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액션을 하는 거지. 예. 몸에,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약 잘 맞고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서 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서 요양을 하면 좋겠느냐. 이거 찝어줄 수 있잖아요. 명리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물상을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상은 명리의 마지막 단계고 굉장히 직관의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올 수가 있다. 왜? 아홉방위가 움직이니까. 그 아홉방위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를테면 이사를 하더라도 어느 방위는 가지 말아라. 예를 들어 요양을 하려고 하면 어디 방위를 가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 필요하고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없이 안타까움만 느끼고 마음 좀 닫고 이를테면 절에 가고 교회에 가서 좀 많이 비세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라.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이러한 구궁의 구성의 변화 관계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길방이나 길성 이런 쪽으로. 그래서 흔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그 CEO들은 이 구성 전문가들을 다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풍수하고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면접하고 이럴 때 다 하듯이 우리는 이런 명리하는 사람들을 CEO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는 구성학 전문가들, 그러니까 방위학 전문가, 방위를 가지고 그만큼 기흉을 취흉 피규를 피흉 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그 일본 같은 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한다라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명리에서 삼자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삼자합. 이거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해신이라 그래. 해신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월 그 일지까지의 글자가 방합이나 삼합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나머지 두 글자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데 연결돼 있는 경우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를테면 한 글자가 연결되는 그런 날이나 달이나 그런 달 있잖아요. 그거를 해신이라 그래. 뭘 하더라도 그런 날에 해라. 아니 당연히 연월 일시가 연결이 되면 방합이나 삼합으로 연결이 되면 기운이 순조로울 거 아니에요. 그날 가서 뭘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도 순조로울 거고 계약을 해도 순조로울 거고 내가 몸이 있어서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좀 북돋으려고 하더라도 그런 날에 가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방편을 취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해신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명리로 적용한다고 보더라도 훨씬 더 주변하고 호응될 수 있는 기운이나 기반이 형성되는 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취기법. 그래서 보통 이제 취기법도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제 수기운이나 토기운 이런 거 그거는 취용할 만해요. 이렇게 뭔가 좋은 쪽에 있는 자기하고 방향이 맞는 쪽에 가서 기운을 취해 가지고 그거를 9일 동안 쓰다가 10일째 되는 데는 그거를 이제 버리는 거야. 이를테면 미신이나 이런 비과학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런 자기 기운하고 맞는 방향에 가서 이를테면 또 자기가 기운을 완전히 기운을 받고 싶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40km. 보통 한
백리 정도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곳에 가서 거하고 온다든지 최소한 1박 2일. 예.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어딜 여행하고 와라. 어딜 가라. 이런 거. 아니면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그 방에는 가지 말아라. 방해가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기운이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매년 기운이 들고 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취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날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게. 이거는 뭐 육해도 안 나오고 다른 부분에도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구성에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다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쭉 구궁하고 구성을 합해 놓은 게 이거죠, 그렇죠? 구궁하고 구성을 합해 놓은 거고 이제 뒤에는 제가 심플하게 다른 거 다 빼고 했는데 구궁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궁에 들어가 있는 별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상수. 그래서 이 궁의 의미하고 수가 갖는 의미를 같이 파악을 해서 이 변화 상태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본래 형이상학이에요. 형이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이상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형이상학을 팔괘라고 하는 이러한 괴상으로 어떻습니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는데 옛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부할 때까지 옛사람 방법을 쫓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워낙에 편안하고 쉽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가 전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역책 보시고 뭐 다 보세요. 거기에 다 넘칠 만큼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공부는 상을 공부한다고 해서부터 여기서부터 공부하지는 말자. 이런 거고 이제 앞에 있었던 부분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뒤에가 잘리는데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게 명리 같은 12지지가 들어있는 12지지. 12지지가 이를테면 우리 여기 감궁에서부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우합이라고 하잖아요. 모퉁이합, 모서리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두 가지 기운들이 같이 겸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는 술해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미신이 들어가 있고 진사가 들어가 있고 축인이 들어가 있다. 축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축인 같은 자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흔히 명리로 보면 아까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에서 인으로 변화하려고 하니까 추웠던 겨울의 동토에서 봄의 기운을 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변화가 많은 거잖아요. 변화가. 그래서 이렇게 궁으로 보면 변화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간으로 보면 간은 주역에서 괴사전에서 설계전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뭐 간은 소남이다. 간은 그치는 자리다. 이렇게 변화하는 자리고 그치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또 산이다. 이런 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런 육효에서 다 나오는 거야. 괴상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산을 왜 올라가요? 정상을 올라가잖아. 그렇죠?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중간에 중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상의 고지가 어몽길이 에베레스트 정상
올라가듯이 예? 이렇게 아주 묵묵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꾸준하게 쌓는 이런 상이 있으니까 이게 뭐 통장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쌓여지는 돈이니까 비유동성 자금, 통장에 잠겨 있는 돈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지. 여기는 기쁘고 결실 맺고 열매 맺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도 되고 이런 유흥도 되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 보려면 여기, 카드 보려면 여기, 통장 보려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렇게 출발해서 점점점 벗어나서 그게 외연이 확장이 돼. 이 사람이 같은 걸 볼래도 뭘 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의 키워드의 구성을 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구궁의 의미하고 상의 의미를 잘 알고 각각마다 기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팩터마다 그 의미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뭘 중심으로 볼 거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에서부터 이렇게 그 해까지 붙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묘라고 하면 원래는 본명성은 수이지만 묘의 시작점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고 지나치면서 기운이 충돌나거나 이럴 때가 있어. 시작점도 출발되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12지지도 이렇게 같이 씁니다. 12지지.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궁에 수만 배치를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둔한다라고 써서 음둔이라고도 하고 양둔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앞전 시간에 순행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순행만. 근데 이거를 역행을 하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그 효용성 중에서 요 부분하고 명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있다. 결합이 돼서 명리에서 나오는 부분을 구궁의 이런 그 순행수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오늘 좀 더 와이드하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에서부터 해까지가 이런 방위로 이렇게 붙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감궁 얘기했지만 이궁은 구의 뜻도 있고 이라고 하는 불의 뜻도 있고 또 익괴의 뜻도 있고 이렇게 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구자, 자. 이건 자주 색깔이잖아요. 자주 색깔. 그러니까 이오파리 토인데 이렇게 흑토가 있고 여기 백토가 있고 두 개는 백토고 이렇게 색깔이 조금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거는 보통 옛날 그 고관 대작들이 입었던 옷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관 대작들은 권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또 도장을 차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유추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문서도 나오고 어떤 그 자격도 나오고 이런 공부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여기에 명리에 이런 그 12지지를 붙인다라고 하면 이게 또 한낮의 태양, 가장 중천에 떠 있는 오의 형상도 나타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드러나는 자리. 예? 예. 이건 병화가 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보면 병화가 떠서 천지 만물을 골고루 어떤 그늘진 데가 없이 비추는 자리. 예. 이렇게 각각의 궁과 수와 이런 지지와 괴와 이런 것들이 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육친으로 볼 때는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있는데 어쨌든 구성을 빨리 하고 제대로 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구궁하고 구성의 의미에다가 약간의 상상력, 약간의 스토리텔링 역할. 이거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는 무궁무진하다. 거기서 그 범주 내에서 들어간다. 그 범주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부의 그 키포인트가 구성의 상위, 또 구궁의 상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라. 그거를 8개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이거 정리를 다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리핏을 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이게 토대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반해석을 할 때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예전 과거의 구성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 구성했던 방식하고 지금은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구성 방식이. 아주 요즘은 깔끔해. 딱딱 떨어지고 금방금방. 그래서 요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출을 해가지고 연상을 해서 그 외연을 이렇게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도 됩니까? 명리에 물상도 되는 거야. 물상 공부도 됩니다. 물상 공부도. 왜? 그 이궁에 속해 있는 것이 오의 모습인데 그 오의 모습하고 이궁의 모습하고가 전혀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다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중궁에 대한 부분은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제 괴상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가운데 오황의 가운데에 있는 이런 그 특징만 있다. 괴상은 없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성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과 구궁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스탠다드하게 결합되어 있다 해서 이거를 그 구성 정의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성 상위 잠깐 이렇게 하면서 이건 계속 이어갈 겁니다.